안녕하세요. 열교수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첩보 스릴러 드라마 The Old Man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액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고뇌와 관계의 복잡성을 묵직하게 그려내는 오랜만에 만나는 걸작 첩보 스릴러입니다. 토마스 페리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노년의 주인공이 과거의 그림자와 맞서는 과정을 숨막히게 그려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품의 제작을 맡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완성도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드라마 블랙세일즈로 평단의 찬사를 받은 조나단 스타인베르그와 로버트 레빈이 각본과 총괄 프로듀싱을 맡아 원작의 깊이를 스크린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스파이더맨 홈커밍,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연출하며 탁월한 연출력을 입증한 존 와츠 감독이 연출과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액션이 아닌 인간 내면의 갈등과 정체성의 문제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 멋진 작품이죠. The Old Man은 그야말로 연기파 배우들의 경연장입니다. 요즘 말로 이런 걸 연기 차력쇼라고 하던가요. 주인공의 존재감만으로도 드라마를 시청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우선 제프 브리지스가 등장합니다. 은퇴한 CIA 요원 데인 체이스 역할을 맡은 제프 브리지스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할리우드의 전설이죠.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수많은 명작에 출연했습니다. 2009년 영화 크레이지 하트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영화로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트루 그릿, 킹콩 등 다양한 작품에서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선보였던 그는 The Old Man에서 나이가 무색한 날카로운 액션과 함께 과거에 갇힌 노인의 쓸쓸함과 진한 부성애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드라마에 묵직한 무게감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존 리스고가 등장합니다. 존 리스고는 댄 체이스를 추적하는 FBI 부국장 해럴드 하퍼 역을 맡았습니다. 존 리스고 역시 뛰어난 연기력으로 아주 유명한 배우죠. 그는 장르를 넘나들며 악역부터 코믹한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특히 드라마 덱스터에서 연쇄살인마 트리니티 킬러 역으로 에미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최우수 게스트 배우상과 골든글러브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소름 돋는 연기를 선보였고 시트콤 솔로몬 가족은 외계인으로 에미상 코미디 시리즈 부문 나무주연상을 3번이나 수상했습니다. 더 크라운에서는 윈스턴 처칠 역으로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그의 연기는 언제나 작품을 빛내주었습니다. The Old Man에서는 노련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관료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댄과의 복잡한 관계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 극의 긴장감을 더합니다. The Old Man은 현재의 숨막히는 추격전과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회상 장면이 교차되며 전개됩니다. 댄 체이스와 딸 안젤라의 관계, 이는 댄 체이스의 과거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층적으로 보여주며 극의 밀도를 조금씩 높이는 장치입니다. 일부가 시작되면 은퇴한 CIA 요원 다니엘 체이스, 일명 댄 체이스가 반려견과 함께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보내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밤중 침입자들이 댄의 집에 들이닥치고 댄은 순식간에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민첩하고 잔혹한 움직임으로 침입자들을 제압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댄이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댄은 자신의 과거가 다시 자신을 쫓아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하려 합니다. 그는 CIA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랜 은닉 생활을 끝내고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댄을 추적하는 임무는 그의 오랜 동료이자 FBI 부국장인 해럴드 하퍼에게 주어집니다. 댄은 해럴드의 약점과 그들의 과거 인연을 이용하며 예측 불가능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댄의 비밀스러운 임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은 이 임무가 현재의 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임을 알게 되고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시즌2에서는
댄의 도피가 계속됩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추격팀은 번번이 댄에게 한 발 뒤처지고 댄의 노련함에 좌절합니다. 댄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때때로 그들을 협박까지 하며 생존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 임무와 얽힌 여러 인물들과 다시 한번 조우하게 됩니다. 해럴드 하퍼는 댄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댄의 과거 행적과 자신의 임무가 단순히 첩보 활동을 넘어선 깊은 윤리적 딜레마에 얽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이 과거 자신의 아내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댄의 삶의 중심이자 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인 딸 엔젤라의 정체가 점차 밝혀지는 것입니다. 사실 엔젤라는 댄의 생물학적 친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만났던 함자드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댄은 당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함자드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그녀의 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데려온 후 자신의 친딸처럼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FBI 요원으로 키웠고 그런 안젤라를 해럴드는 친딸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한 명의 딸과 세 명의 아버지, 그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드라마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쪽집게 관전 포인트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부성애의 다면적 통찰입니다. 과연 테이큰 이후에 또 다른 부성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디 올드맨은 아버지를 3명이나 등장시켜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부성애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아주 특별하고 다면적인 시각으로 조명하죠. 주인공 댄 체이스의 딸 엔젤라를 둘러싼 3명의 아버지, 그 각기 다른 아버지상을 통해 복잡한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아버지, 친부, 파자르 함자드입니다. 엔젤라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함자드는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고 희생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는 당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들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댄에게 자신의 아내뿐 아니라 딸까지 빼앗기는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자드는 자신에게서 가족을 빼앗아간 댄에게 원한을 품고 그의 딸 또한 댄에게 길들여졌을 것이라 생각하며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핏줄은 핏줄인 거죠. 결국 함자드는 엔젤라와 화해하고 큰 사랑으로 엔젤라를 감싸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른 아버지 댄입니다. 바로 엔젤라를 아프가니스탄에서 빼내와 자신의 목숨처럼 키워온 실질적인 아버지죠. 그는 엔젤라가 친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FBI 요원으로 만들었습니다. CIA의 추적을 피하고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행동의 동기에는 엔젤라를 지키고자 하는 절절한 부성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댄은 엔젤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자신의 오랜 은닉 생활을 포기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 거는 강렬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는 혈연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엔젤라를 아버지처럼 대하는 해럴드가 있습니다. 해럴드는 이야기가 중반 이후가 넘어갈 때까지 엔젤라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엔젤라가 댄의 딸이며 FBI에 위장 잠입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그녀가 함자드의 친딸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죠. 때문에 이런 깨달음은 해럴드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해럴드 또한 댄만큼이나 엔젤라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때문에 댄과 해럴드, 엔젤라 사이에 형성되는 미묘한 긴장감과 유대감은 이 드라마를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선 복잡한 인간관계와 애정에 관한 풍부한 드라마로 만들어줍니다. 해럴드는
CIA의 적대적인 댄의 죄를 처벌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와 동시에 댄과 에밀리를 둘러싼 비극적 상황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깊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 자신의 정신적인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엔젤라의 편을 들게 되는 것이죠. 혈연, 책임감, 과거, 그리고 인간적인 연민이 얽히고 설키며 부성애의 다채로운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노인의 첩보 액션입니다. 디 올드맨은 젊은 요원들의 빠르고 화려한 액션과는 결이 다른 늙은 첩보 요원들의 액션을 선보입니다. 댄 체이스는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몸에 각인된 전투기술과 냉철한 판단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죠. 첫 장면부터 침입자들을 제압하는 모습에서 잔혹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액션은 단순히 격투 기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과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현실적인 액션을 보여줍니다. 특히 두 마리의 개와 함께 펼치는 기상천외한 액션들은 유머러스하면서도 섬뜩한 이 드라마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육탄전과 심리전이 결합된 그의 액션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정체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드라마는 댄 체이스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정체성이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오랜 시간 거짓된 신분으로 살아가던 댄은 과연 누구일까요? 조국에 헌신했던 충직한 요원인가? 아니면 자신의 임무와는 다른 선택을 한 조직의 배신자인가? 그는 친딸이 아님에도 안젤라를 딸로 길러낸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려 분투합니다. 그리고 엔젤라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혼란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겪습니다. 새 아버지 사이에서 자신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력한 플롯 포인트자 핵심 주제입니다. 그녀가 댄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뿌리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이어지죠. 이처럼 디 올드맨은 인물들이 처한 위기와 갈등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내가 걸어온 길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과거 선택이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디 올드맨은 단순한 첩보 스릴러를 넘어선 깊은 서사와 인물들의 내면을 탐구하는 걸작 드라마입니다. 노년의 배우들이 선사하는 압도적인 연기력, 부성애와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이 한데 어우러져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